발표가 생각보다 일찍 났어. 다 전에 편입 시험을 쳐야 됐던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편입 친구. 제가 2022학년도에 연세대 실내건축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합격을 하고 나서 유튜브도 안 할 시절에 블로그에 취미로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글로 그냥 혼자 준비했던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글로 썼던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질문을 또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들, 저의 편입학 공부를 위한 6개월간의 대장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중앙대 건축학과의 20학번으로서 현역으로 수시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22학년도에 연세대 실내건축학과에 편입학을 성공하면서 다시 20학번으로 연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은 학번을 유지하면서 학교만 바뀌는 게 이제 재수나 반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먼저 갖가지 정보를 드리기 전에 저희 편입 절차를 빠르게 시기별로 먼저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입 준비 절차. 저는 편입 준비를 9월에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즉 8월 여름방학쯤에 결심을 확실히 하고 학원에 찾아가서 수업을 등록을 하고 정규 학기로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정도를 수업으로 들었고요. 저는 원래 이과였고 건축학과 공대 소속에서 문과 시험을 치는 인문논술을 요하는 실내건축학과로 좀 변경했다는 게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시험을 논술 하나만 치고요. 영어 시험이 없다는 점이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은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했던 토익으로 저는 시험을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9월 12일 토익 시험을 등록하고 한 달 공부 후에 성적을 취득했습니다. 토익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만 되면 되는 패스, 넌패스 형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요건 하나는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논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따라서 서류를 먼저 보고 합격생에 한해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대는 시험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이제 논술 시험을 치는 거고 거기선 정원의 3배수를 뽑습니다. 매해 뽑는 정원의 수는 매년 달라져요. 그 해 모집 요강이 발표됨에 따라서 같이 그때 몇 명을 뽑는지 TO가 발표가 나고요. 저 때 이제 실내건축학과는 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매해 달라지고 아예 0명을 뽑는 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경쟁률은 22대 1 정도였던 것 같고요.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1차에서 6명을 뽑고 그 6명이 서류 제출을 하고 2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합격생을 추려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이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2차에서 이제 제출해야 됐던 서류는 성적 증명서, 전에 학교 2학년까지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이수 증명서, 내가 2학년까지 이수를 했다는 증명서, 그 다음에 학계서, 학업 계획서예요. 이건 제가 자기소개서처럼 여기 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는 거예요. 저는 공모전이랑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5번째로 토익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야심차게 동봉을 해서 우편으로 저는 보냈고요. 한 달 정도 이제 홀가분하게 제출한 뒤에 기다리는데 발표가 생각보다 일찍 났어요. 원래 2월 3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1월 28일에 났다고 제가 적어놨네요. 네, 이렇게 6개월 정도가 저희 편입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입의 동기와 결심. 입학을 하고 나서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만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기도 하고 전과를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시간을 다시 투자를 해서 반수나 재수를 할 용기는 조금 없지만 편입은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역이었을 당시에도 연세대 실내건축학과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적이 조금 애매해서 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 계획의 설정.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고 어떤 학과를 지원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붙을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목표를 전 딱 한 학교 정도만 설정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제한되어 있는 준비 기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마다 굉장히 전형도 다르고 요구하는 요건들도 다르고요. 일단은 크게 직어국, 그 다음에 인서울이 좀 시험 전형이 많이 달라요. 다른 학교들은 편입 영어를 따로 2개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지금 관심 있는지 설정한 다음에 꼭
모집 요강에서 어떤 성적들을 요구하는지도 다 체크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학원 알아보기. 제가 정말 누가 편입을 해서 붙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정말 혼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편입이라고 쳤어요. 그 다음에 떴던 게 이제 뭐 해커스, 김영 편입이 있었는데 제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웠던 게 노량진 캠퍼스였어서 거기 이제 전화를 처음 걸었습니다. 노량진 김영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위주의 반은 없기 때문에 또 연고대 전문반이 있는 강남이나 신촌으로 갔어야 됐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학원에 가야지 조금 더 공부를 잘 열심히 할 것 같아서 현강 위주로 등록을 하려 했고 그래서 신촌 캠퍼스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커리큘럼은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요. 기초반은 이미 1학기 동안에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심화반이나 실전반이 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전반은 현강으로 들으면서 혼자서 초반의 초기 수업들은 인강으로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었어요. 조금 벅찬 감이 들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정규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들긴 합니다. 성인 공부에 대해서 좀 감이 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원 등록하면 그래서 인강 사이트에서 현강도 결제를 해야 되고 내가 매번 따라가고 관심 있게 열심히 찾아서 해야 특히 또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 보러 와주세요. 저는 그 다음에 연대 전문 선생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택도 굉장히 어려웠긴 한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디테일하게 설정했다면 거기 전문 선생님은 꼭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동안에 이제 커리큘럼과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 다음에 희망하는 과가 실내 건축학과였잖아요. 좀 특수성이 있는 과거든요. 보통 연대 인문 논술 준비를 할 때는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처럼 좀 TO가 많은 학과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과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여서 조금 마이너틱한 느낌이 있어서 2차 때 학회서를 쓰거나 그래서 혼자서 조금 더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과가 상관이 없이 나는 대학교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다면 TO가 많은 경영이나 경제학과, 뭐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위기의 순간.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건축학과였기 때문에 실기 수업을 병행하고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따로 공부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학기를 병행하고 휴학 없이 이번에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걸 각오하시고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였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해도 밤도 많이 새고 하는 그런 과였지만 또 열심히 하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지레 겁먹으시기보다는 내가 열정만 있다면 또 도전해보시는 것도 내가 책임질 일이니까. 다섯 번째, 막판 스퍼트. 이제 11월, 12월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저는 이제 편입이 또 2022학년도 편입 시험이 일주일이 땡겨졌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먼저 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학교의 기말고사랑 이제 실기 수업 마감 제출일 전에 편입 시험을 쳐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전날에 설계 중간 마감을 하고 또 다음날에 밤을 새서 기말고사를 치고 또 그 다음날이 편입시험이었다. 편입시험 오전에 치고 저녁에는 다시 중앙대로 돌아와서 학교 기말고사를 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기말고사를 쳤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막판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시험이라는 게 뒷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때 제가 또 쓴 글 중에서 항상 100점을 내기 위해서 120점을 받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 80점, 90점 정도의 준비밖에 되지 못했다. 10점은 운을 몫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시험 준비가 되긴 싫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운명에 맡기고 쳐버렸다. 모든 시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젠 진짜 완벽해 라는 마음으로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비슷한 처지고 다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쳤기 때문에 또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의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를 들고 와볼게요.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썼던 일기를 기준으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제 이야기가 또 하나의 좋은 그냥 사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 보러 와주세요.